이론강독 사상터득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 계를 강독 현장입니다. 저는 강유입니다. 중국의 사물을 잘 처리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이 있습니다. 당정 군민화, 동서남북 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합니다.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는 것은 공허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문명 건설 등 방면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에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중요한 목표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가 사상을 낳고 실천은 리론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 가운데서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할 때 관한 중요한論述을 학습하고 신시대의 생태문명 건설과 결부해 당의 전면 영도라는 근본적인 담보가 생태문명 건설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보도록 합시다. 동学们，村子后面的那座山是什么山呢？ 진령산맥은 중화민족의 뿌리이사 관중평원을 자양하는 생태적 보루이다. 한때 진령산맥 북쪽 기슭의 불법 건축물들은 마치 산기슭의 녹색을 갈아먹은 상처와 같았다. 4년 동안 습금형 총석에는 선으로 6차례나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려왔다. 2018년 7월 중앙에서는 특별 정돈 사업조를 섬서성에 파견해 천여 채의 불법 건축물들을 허물고 록지로 복원했다. 법률과 규율을 위반한 일부 당원 간부들이 입건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엄정한 단속은 전당과 전국적으로 3억 립신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당원 간부들에게 생태 경계선을 지키고 정치 규칙을 엄수하도록 경종을 울려주었다. 과거 오랜 기간 청해 무리 탄전의 과도한 채굴로 초목이 파괴되고 신강 가라마일리 보호구의 범위도 줄어 탄광에 길을 내주었다. 또한 내몽골 알샤명 덩거르 공업단지의 환경오염, 호남 동정호의 개인뚝 축조, 해남 봉황도 2단계 불법 매립 공사 등 각종 생태 파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의 배후에는 당 조직 정치 건설의 결핍과 무력함이 있었다. 해당 지도 간부들이 정치 규율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고 정치 규칙 의식이 희박했으며 심지어 관리와 상인의 결탁, 이익 제공 등 부패 문제도 존재했다. 권력에 대한 감독 관리 제도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생태 환경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시적 정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당사문헌연구원에서 온 곡청산입니다. 먼저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이 거대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저의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해에서 일하고 생활해왔기에 일찍 청해 생태 지위의 특별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인들이 청해의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갖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화 급수탑으로서 장강, 황하, 란창강이 모두 청해에서 발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서장 명량인데 한때 허흐 시르에서 밀렵이 극심해 멸종 위기종으로 되었습니다. 셋째는 청해호인데 이는 국내 최대의 함수호입니다. 이 호수에만 서식하는 황어는
과도한 어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18차 당대회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강화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청해의 생태환경은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강원 국가공원이 설립되고 서장 명량은 20세기에 2만 마리 미만으로부터 현재 7만여 마리로 회복됐습니다. 청해호의 황어도 보호 초기에 2,500여 톤에서 현재의 12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쉬운 것이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의 강력한 명도 아래 우리는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을 알 수 없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領導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최대 우세도 중국 공산당의領導입니다. 생태문명 건설 분야에 있어서 당의領導는 생태문명 건설의 전 과정과 모든 고리에 관철되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 분야에는 당의領導가 약화되고 형식적이며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중대한 생태환경 사건의 배후에는 흔히 지도 간부들의 무책임과 직무유기 등 문제가 있었으며 환경보호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집행이 엄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환경보호 부문의 집법 감독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강제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領導를 강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확한 문제의 지향성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어떻게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領導를 강화했을까요? 우선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습금형 총서기와 당중앙은 당과 국가사업의 전반 국면에 입각해 생태문명 건설을 중시하고 기획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줄곧 생태환경 사업을 중시해왔는데요. 이하면 복건에서 사업하는 기간에 손으로 5차례 장정에 가서 수토류실 정비 사업을 지도하고 추진했습니다. 2000년에는 선견 지명 있게 생태성을 건설할 때고 하는 전략적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절강에서 사업하는 기간 록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중대한 이념을 제기하고 1000개촌 시범, 10,000개촌 정비 공정을 추진해 록색 절강 건설에 힘썼습니다. 18차 당대회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반 국면과 전략적 차원에서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을 계획해왔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이를 5위일체로 요약한 바 있는데 아주 정확하고 투철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서기가 말씀하신 대로 5위일체 총체적 배치에서 생태문명 건설은 그 중에 하나이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전략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이며 새로운 발전 이념에서 록색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3대 공략전에서 오염물 예방 퇴치가 그 중에 하나이고 본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에서 아름다운 중국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당과 국가사업 발전 국면에서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명확히 하고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생태문명 건설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論술했습니다. 둘째로 지도 사상 측면에서 보면은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은 우리가 신시대의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데 과학적인 리론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기치와 사상 문제는 극히 중요한 바, 기치는 방향을 이끌고 사상은 힘을 모읍니다.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은 어떤 생태문명을 건설할 것인지, 어떻게 생태문명을 건설할 것인지 등 중대한 리론과 실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또한 생태문명 건설 법칙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의 근본 준칙을 제공한 것으로서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의 사상적 기치입니다. 셋째로 관철 시달 측면에서 볼 때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려면 정치적 차원에서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는 차원에서 생태문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정치적 차원에서 생태환경 문제를 보지 않는다면 당 중앙의 결책 포치가 진정으로 시달될 수 없고 당의領導가 시로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섬서성을 고찰할 때 특별히 진령 산맥을 찾았습니다. 그는 진령 불법 건축물 문제 교훈 섭취와 생태보호 강화 사표보를 청취했습니다. 당시 불법 건축물은 이미 록지로 복원돼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총석이는 향후 섬서성에서 관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력사와 교훈을 알아야 하며 경종을 울려 자신의 직책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책을 다해 진령산맥 생태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했습니다. 넷째는 제도 보장 측면에서 볼 때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려면 제도를 혁신하고 보완하며 체제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합니다. 현실 생활에 존재하는 당의領導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중앙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3년 11월 당의 18기 3중 전회는 국가 자연자원 자산관리 체제를 건전히 하고 자연자원 감독 체제를 완벽히 할 때에 배치함으로써 전민 소유 자연자원 자산 소유자와 감독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소유권자가 없으며 소유권자의 권익이 시달리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15년 10월 방해 18기 5중 전회는 성급 이하 환경보호기구의 감찰집법 수직관리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집법의 독립성, 권위성,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2018년 당중앙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국가림업조원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두 당의領導를 생태문명 건설의 제반 분야, 제반 측면, 제반 고리에 관철시키기 위한 중대한 개혁 조치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배치를 어떻게 실제 시달할 것인가 하는 관건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제를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일부 지역의 일부 지도 간부들은 소위 지적을 추구하기 위해 생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결책해 한 지역의 생태를 엉망으로 만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본인은
다른 곳의 전근에 계속 벼슬 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에 대비해 2013년 5월 습근평 총석에는 18기 중앙정치구 제6차 집체 학습을 사회할 때 경제사회 발전 평가 체계를 완벽히 하고 지도 간부에 대한 책임 추궁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以前针对党人领导干部经历的是经济审计制度，现在还针对生态环境的损害建立了审计制度。同时，全国人大和地方人大建立了同济人民政府向人大地区常委会汇报国有自然资源资产保值增值的情况，而且还针对这个大气、水、土壤、森林、草原也建立环境质量的这个报告制度。对于领导干部任期内造成生态环境严重损害的，按照党人领导干部生态环境损害责任追究办法来追究责任。我们现在推进的生态环境保护党政通责制度和中央生态环保督察制度以及相关的评价考核制度，不仅针对地方各级政府，也针对地方各级党委。那么，让地方各级党委和政府对环境保护都给予重视，都给予支持，最后将环境保护的各项措施落到实处。 이 중에 한 제도에 대해 특별히 얘기할 가치가 있는데 바로 중앙 생태환경 보호 독찰 제도를 건립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기획 보치하고 직접 추진한 중대한 제도 혁신으로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중앙 환경보호 독찰조가 하북성에 진주하면서 하북성은 최초의 환경보호 독찰 시범 지역으로 됐습니다. 2016년 5월 3일 몇 달간의 독찰을 거쳐 중앙 독찰조는 정식으로 하북성의 독찰 정황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은 60% 편폭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핵심을 꿰뚫는 직설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북성에서는 전성 환경보호 대회를 열고 1년의 정돈 조치를 내왔는데 실질적인 조치들은 중앙 환경보호 독찰의 권위성과 효과성을 반영함으로써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는 유력한 착수점으로 됐습니다. 2013년 말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지도 소조가 설립되면서 산하에 6개 전문 소조를 설치했다. 경제 체제 개혁과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한 개 소조로 통합해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개통성, 정체성, 협동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2018년 3월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지도 소조는 중앙 개혁 전면 심화위원회로 승격되었다. 당중앙의 결책의사 조정기구로서 개혁 전면 심화에 대한 당의 통솔과 조정을 강화해 통일면에서 더욱 승차와 강도가 있으며 실행면에서 더욱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보했다. 草案主要内容包括完善生态环境领域的通用性制度规范，完善生态环境领域法律责任制度等。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조안은 중화민공화국 민법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법전으로 명명한 두 번째 법률이다. 18차 당대회에 생태문명은 당규약과 헌법에 기재됐으며 우리나라는 시대에 맞춰 중화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 생태환경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했으며
산림, 농경지, 호수와 초원 등 전 요소를 아우르는 생태환경보호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目前我们这池塘种的都是我们环境资源界48组的委员们。Hello， 大家好。 2023년 전국 정협은 환경자원 개별을 증설했는데 이는 1993년에 전국 정협이 경제 개별을 증설한 이래 또 한 번의 중요한 조정이었다. 과거 여러 개별에 분산되었던 생태환경 보호 목소리가 젊은 친환경 참모부로 집중되었다. 위원들의 조사 연구와 제안 작성 그리고 협상은 산천의 푸르름을 더하고 하늘을 맑게 하는 명량으로 변할 것이다. 법이 세워지면 청산이 영원하고 관리가 달아가면 늘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 생태문명 건설은 장기간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당중앙은 제재기재 개혁으로부터 출발해 각 방면의 사상 관성과 경로 의뢰성을 완전히 타개해 생태문명 건설에 중대한 전변을 실현했다. 신시대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례 없는 강도로 사상, 법률, 제재, 조직, 작품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일련의 근본적이고 창조적이며 장기적인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태문명 건설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습금평 총서기가 요약한 4가지 중대한 전변에서 구현됩니다. 첫 번째 중대한 전변은 중점적인 정돈에서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당중앙은 생태 환경을 파괴한 중대한 전형적인 사건들을 단호히 조사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표면적 문제와 근본 원인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 주력해 개통 공정과 전반 국면 각도에서 새로운 관리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예하면 산림, 농경지, 호수, 초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한 것은 자연 생태 각 요소를 통합하는 전반적 사고와 체계적 관념을 구현했습니다. 이로써 과거처럼 구체적인 대처에만 급급하고 각자 자기 영역만 관리하면서 서로 견제하던 곤경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원을 주체로 한 자연보호지 체계를 구축해 자연 생태계의 원형성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의 참신한 체제 탐색입니다. 이는 예전에 산림, 하천, 림지, 초원을 분산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을 개변해 아무도 물을 다스리지 못하던 구룡치수 난국을 타개했습니다. 두 번째 중대한 전변은 비동적 대응으로부터 주동적 행동으로의 전환을 실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중앙은 장강과 황하류역이 생태문명 건설의 주전장이라는 지위를 파악하고 장강 경제벨트의 대보호를 추진하고 대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결책을 내렸으며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은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략적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중대한 전변은 세계 환경관리의 참여자에서 인솔자로서의 전환을 실현한 것입니다. 글로벌 생태위기의 직면에 습금평 총서기는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세계 건설을 포함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理念을 제기했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 구축, 지구 생명 공동체 구축 등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주동적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선포하고 세계 기후변화 협상 진척을 이끌었으며 친환경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주동하고 세계 환경 관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드넓은 흉금과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중대한 전변은 실천에 의한 탐색으로부터 과학적 리론에 의한 지도로의 전환을 실현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탐색, 특히 18차 당대회의 새로운 탐색을 토대로 우리 당은 생태문명 건설의 규칙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승화시켰는데 그 표징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의 형성입니다. 당의 혁신리론 형성은 의의가 중대합니다. 이로부터 생태문명 건설에 과학적 리론 지도가 있게 되었고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목표가 더욱 분명해지고 행동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견지할 때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신 곡청산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합니다. 사고와 실천을 연결하고 믿음과 행동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리론 강독으로 사상을 터득하고 진리로 부흥의 길을 밝혀갑시다. 우리 모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의 둘이에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합시다. 장백산 폭포에서 북쪽으로 900m 떨어진 곳에는 취룡천이라는 온천 집중 구역이 있다. 이곳은 뜨거운 지열로 인해 1년 내내 열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물안개가 감돈다. 취룡천은 장백산 온천군 가운데서 량이 가장 많고 분포 범위가 가장 넓으며 수온이 가장 높은 온천이다. 장백산 화산이 폭발할 때 지구 내부에서 대량의 용해된 마그마가 지면에 분출된다. 지표에 분출되지 않은 마그마는 뜨거운 열기를 지층 속으로 천천히 분산시켰다.